다시 한 번 더 선생님 얘기를 정돈하자면은 숙제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선생님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야. 네가 예를 들어서 네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에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숙제를 덜 한 날이 있었어. 그러면 그 앞날, 그 다음 날 조금 더 네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숙제를 해야 되지 당연히. 그걸 안 하고 계속 미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숙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을 네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어쩌다가 하루 이틀 숙제 안 하는 거 같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놀았으면 논 만큼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엄마가 이제 거빈 숙제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실 건데, 일단은 이번 주에 숙제를 했어요 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근데 역시나 아직 남아있는 게 4일치 더 있지, 그지? 그것도 좀 정돈을 좀 해가면서,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은 모든 계산을 연습장에 좀 정돈해서 내면 아무 문제는 안 생겨. 너 말고 다른 모든 지금 우리 과외의 다른 모든 학생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너만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이거 안 한다고 점수 안 올라요? 그거 안 해도 점수 안 올라갈 애면은 내가 잔소리를 안 해. 그럼 항상 얘기하지. 그런 부분이 쌓여서 사소한 계산을 자꾸 틀리는 게 습관이 되고, 문제를 꼼꼼하게 안 보는 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게 습관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성심성의껏 연습장에 좀 정돈해가면서 문제를 풀자 라고 얘기를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 그걸 안 따라와서 그게 교정이 안 되는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지?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나머지를 시킨다고 뭐 고분고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다시 해 라고 한다고 고분고분 스타일도 아니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은 네가 안 고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고 공부를 해야 나머지가 해결이 되겠지. 자, 오늘 진도 나갈 거는 2과 중복주합과 이항정리 파트고, 중복주합과 이항정리 파트는 중복주합 파트 따로, 이항정리 파트 따로. 했어? 지난주 수업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했습니다. 중복주합과 이항정리 파트,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잖아. 네가 예를 들어서 진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긴가민가 하면 영상을 보면 되잖아. 완전 안 나간 줄 알았어. 선생님이 그렇게 끊어서 애매하게 뒤에 거 끊어서 진도 잘 안 나가. 항상 보면은 그런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있으면은 좀 네가 먼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거야. 중복주합 파트만 일단 먼저 사전에 하고, 그리고 이항정리 파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진도 나가도 느린 거거든. 빨리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일 문제가 되는 파트, 확률의 특허 활용 파트하고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어디까지 나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나? 모르겠어. 모르겠어? 수원 삼각함수까지는 분명히 나간대요. 응, 수원은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삼각함수까지 보통 나가거든. 쌤이 작년에 삼각함수까지 안 나왔다면서요? 작년에는 안 나갔어. 삼각함수 첫 파트, 그래프 전까지 나가든지 아니면 삼각함수 전까지 나가든지 보통 그래. 작년에는 삼각함수가 안 들어갔었고 재작년에는 들어갔었어.
얘 같은 경우도 조건부 확률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가고 다음 주에 이항정리 나가고 그 다음 주에 확률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조건부 확률 나가고 이렇게 해도 빠른 편은 아니야. 대신에 선생님이 이렇게 텐션을 주고 나가는 이유가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원이나 이런 건 진도 나갈 때는 좀 다르지. 요 파트는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내용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한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읽어주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안 어려워. 쓰는 내용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숙제를 할 때 조금 꼼꼼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 자, 일단은 중복조합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PC, 파이, H 중에 마지막이 H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P랑 파이는 이름이 뭐였어? 순열. 이었고 C랑 H가 이제 이름이. 그러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뭐다? 순열은 순서와 상관이 있는 거고 조합은 순서가 상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쓰는 숫자가 몇 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가? 왜냐면 요걸 공통으로 가져가는 게 좀 쉽거든. 요게 이제 책이나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바리에이션이 조금씩 다 달라. 조금씩 다 달라서 본인만의 그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거든.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항상 몇 개 중에 하나를 뽑는지 그리고 그거를 몇 번 뽑는지 라는 식으로 좀 접근하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약간 통일성이 있으니까. 요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순열할 때는 뭐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조합 때는 또 다르게 접근하고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이때 이제 뒤에 거 횟수만큼 뽑을 거 아니야. 요때 이제 뭐 예를 들어 뒤에 게 5P3이다.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3번 뽑는다는 얘기지. 이랬을 때 첫 번째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 세 번째 뽑은 거의 순서가 생기잖아. 이 순서가 중요하면 순열, 안 중요하면 조합이다. 그리고 윗줄과 아랫줄의 차이점은 얘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았었고 얘는 중복이 허용된 거였지. 그래서 중복 순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A, B, C, D, E 5개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팩토리얼을 썼었고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P를 썼었단 말이지. 맞죠? 이때 이제 P와 C의 차이점은 C는 그냥 알파벳만 뽑은 거야. A, B, C랑 AC랑 BAC랑 BCA는 다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얘는 줄을 세우는 거. 첫 번째 뽑은 게 A냐 B냐 C냐가 다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이는 무슨 차이였냐면은 중복이 허용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 조합은 역시나 같은 조합 개념인데 중복이 허용되는 거. 가 마지막 배우는 중복 조합이다. 그래서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여기 맨 밑에 회색으로 네모칸 보이 오른쪽 아래 회색 네모칸에 있지. NHR은 N 플러스 N-1CR이다. 돼 있는 거 있지? 요 공식만 외워서 쓰시면 나머지는 별로 크게 다른 건 없다. 그래서 문제만 몇 가지 좀 보면은 오른쪽에 17번 문제 한번 보면 음료수를 같은 종류 음료수래. 음료수 5개. 그러면 내가 똑같이 콜라 5개면 첫 번째 뽑은 콜라랑 두 번째 뽑은 콜라랑 세 번째 뽑은 콜라가 차이점이 없겠지. 맞지? 요런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봐야 나중에 P, C, 파이, H 중에 내가 뭘 쓸지가 정확하게 갈린다. 마찬가지
내가 누구 중에 하나를 뽑을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안 헷갈려. 나중 되면 애들이 본능적으로 큰 숫자를 앞에 쓰거든. 여기서 같은 케이스도 음료수가 5개니까 애들이 생각 없이 OH3 쓴단 말이야. H 배웠으니까 H 쓸 것 같고 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기 시작하면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기 때문에 숫자와 PC파이 H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조금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규칙을 가지고 쓰시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규칙은 항상 똑같아요. 음료수 5개, 같은 종류 음료수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음료수를 어쨌든 다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야. 남김없이. 그리고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이 3명의 학생 중에 1명을 내가 뽑겠다. 뽑아서 이제 콜라를 주는 거야. 그리고 몇 번 뽑는 거야? 5번 뽑는 거야. 왜? 콜라 개수만큼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순서가 중요해, 안 해? 첫 번째 이제 콜라 5개를 이렇게 줄 건데, 첫 번째 뽑힌 친구가 B고 A고 두 번째가 B야. 이 순서 바뀌어도 어차피 A 1개 받고 B 1개 받은 거잖아. 이러면 순서가 안 중요하지. 그래서 조합을 쓸 거고. 그리고 음료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했고, 어쨌든 학생 수보다 콜라가 더 많잖아. 그럼 어쨌든 중복이 허용이 되겠지. A만 5번 뽑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어떤 거를 어떻게 쓸지 본인만의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요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 파트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확률 파트가 잘 돼요. 왜? 확률 파트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쓰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걸로 끝이거든.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잘 해놔야 확률을 잘 하겠지. 실제로 확률 진도 나갈 때 선생님 설명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확률은 그게 다다. 자, 그럼 H 계산하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랑 둘이 더하면 8이니까 1 빼면 7, C에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7C에 5는 누구랑 똑같지? 7C에 5는 누구랑 쓴 똑같지? 거예요? 그 옆에 거. N 플러스 말고 N 마이너스. R-1 7C에 5랑 누구랑 똑같지? 45랑 7C2랑 똑같지? 왜요?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7C랑 7C가 같은 거는 1학년 때 배웠지? 실제로 이걸로 한번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서 중간 부분이 약분돼서 없어지거든. 근데 얘랑 같아지지. 중복 조합 파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가면 개념 7번 같은 경우에 순열,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을 이제 내가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거를 잘 하셔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7번부터 시작하면 좀 신기한 거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신기한 게 뭐냐면은 크게 한 3종류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거기 나오는 부등식 이고,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함수. 이렇게 3개요. 요 3개는 선생님이 각각
한 문제씩 정도 풀어줄 건데 뭐 예를 들면은 25번 집합 x가 1이랑 2고 집합 y가 1이랑 2랑 3일 때 번외편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인 함수라는 거는 어쨌든 이 친구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만 하면 되잖아. 같은 걸 선택해도 상관없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함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3이 있는 걸로 만들게. 비교하기 편하게.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1, 2, 3 아이씨 잘못했다. 미안해. 1, 2, 3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 선택하지. 왜? 얘가 이제 1, 2, 3 중에 짝꿍 하나 찾고 얘가 1, 2, 3 중에 짝꿍 하나 찾고 얘가 1, 2, 3 중에 짝꿍 하나 찾고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찾은 친구가 얘 짝꿍, 두 번째가 얘 짝꿍, 세 번째가 얘 짝꿍이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그리고 같은 거 뽑아도 상관없잖아. 셋 다 1 뽑아도 상관없지 함수는. 그래서 보통 일반 함수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파이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구하세요 할 때는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1번이 고른 짝꿍을 2번이 고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팩토리얼 많이 쓰고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25번처럼 거기다가 추가로 조건까지 막 붙어있는 친구가 나와. 참고로 이거 함수 1대1 대응 이런 친구는 1학년 때 했던 거고. 그러면 집중해야지. 계속 집중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뭐 B가 A보다 크면 FB가 FA보다 커야 되는데 즉 예를 들어서 2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2짝꿍이 1짝꿍보다 커야 된대. 라는 걸 묻는 거고 여기 풀이 과정 보시면 알겠지만 y 원소 3개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아 작은 수부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 요런 류의 문제가 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두 친구의 짝꿍이 될 친구를 여기서 뽑는 거야. 그럼 요 3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돼? 그래서 3개 중에 1개를 2번 뽑겠다. 그 다음 순서는 중요해야 안 해? 중요해요.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첫 번째 뽑은 게 1짝꿍, 두 번째 뽑은 게 2짝꿍 이렇게 돼 있었잖아. 중요했지? 근데 얘는 안 중요해. 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네가 2개 뽑아봐봐. 누구랑 누구 뽑을래? 1이랑 그러면 요 큰 친구가 큰 놈 짝꿍이고 작은 친구가 작은 짝꿍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었거든. 그래서 요런 케이스는 C를 사용한다. 요런 식으로 바리에이션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보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함수 문제고, 그 다음에 방정식 문제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 친구 해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해의 개수를 두 종류로 구하라고 그래요. 음이 아닌 정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 양의 정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음이 아닌 정수랑 양의 정수 차이점이 뭐야? 음이 아닌 정수는 0이랑 양의 정수를 말하는 거고. 즉 0을 써도 되냐 안 되냐 이거 묻는 거야. 그래서 두 개 같은 경우 일단은 음이 아닌 정수부터 먼저 해보면 저 자꾸 설명하는데 딴짓해. 결국 이 6이라는 숫자를 말하자면 콜라 6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콜라 6개를 X, Y, Z라는 3명의 친구들한테 나누어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잠깐만요. 나 혼자 썼거든요. 이거 터지네.
6개의 콜라를 X, Y, Z 3명한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X, Y, Z 3명 중에 한 명을 고를 거고 이걸 6번 고른다는 얘기겠지. 다시. 아까 콜라 얘기했잖아. 응. 이 6개의 콜라를 X, Y, Z 3명한테 나누어 줄 거야. 응. 그러니까 X, Y, Z 셋 중에 하나를 골라. 왜요? 그걸 콜라를 골라야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맨날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선생님 아까부터 강조하던 얘기야. 그 얘기야. 아까는 어떻게 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네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아 근데 사람이 콜라를 고르지 콜라가 사람을 고르지 않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절대로 항상 사람이 고른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 맨날 다 틀립니다. 그럼 콜라가 사람을 골라요? 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사람이 콜라를 고른다 치자.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를 누구부터 고를 건데? 제일 맛있어. 어? 제일 맛있어. 아니 누가 먼저 고를 거냐고. X, Y, Z 3명이잖아. 아 가위바위보 했어. 그럼 X가 먼저 골랐다 치자. 그 다음에는? Y 그 다음에는? Z 남은 3개 어떻게 할 건데? 다시 한 번 더. 그걸 줄 세우기 시작하면 계산을 2번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고르게 되면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는 거지. 콜라가 골라도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 콜라 하나가 X 고르고 Y 고르고 Z 고르면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해요? 아니지. 자, 1번 콜라 오세요. XYZ 중에 하나 골라. 2번 콜라 오세요. XYZ 중에 하나 골라. 3번 콜라 오세요. 중에 하나 골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머지 셋이 남잖아요. 왜 넣는데? 4번 콜라도 XYZ 중에 하나 고를 건데. X, Y, Z는 세 개인데 왜 어떻게 해요? 그리고 3개 중에 하나 고를 거라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콜라가. 그니까 1번부터 어. 6번 가지고 X, Y, Z는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사람 한 명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 순율이랑 중복 조합을 배웠지. 사람이 중복이 돼요? 당연하지. 콜라가 왜? 콜라 1번 콜라도 X 고르고 2번 콜라도 X 고르고 3번 콜라도 X 고르고 4번 콜라도 X 고르면 되잖아. 5번 콜라도 X 고르고 6번 콜라도 X 고르고. 그럼 나머지 그렇게 해도 Y랑 Z랑 남잖아요. Y랑 Z 남는 게 무슨 의미인데? 남으면 되지. Y랑 세 개는 Z는 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X, Y, Z가 줄을 다시 서야 된다니까. 그럼 남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계산을 2번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콜라 세 개도 그냥 X랑 Y랑 Z처럼 그냥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안 되지. 왜? 콜라를 다 나누어 줘야 되거든. 적혀 있어요? 네. 어디에요? 문제마다 다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이 얘를 설명하기 쉽게 콜라랑 XYZ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3개만 줬어. 그러면 얘랑 숫자가 들어갔지? 남은 숫자 어디 팔아먹을 건데? 그러면 얘네 셋이 더해서 6이 안 나오잖아. 다시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너 내 말 하는데 아니, 집중 좀 해. 이 여기 적혀 있나 싶어서. 다시. 내 말 하는데 집중 좀 해. 선생님 그래서 그거 애들 맨날 헷갈려 하니까 그거부터 강조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딴짓하고 지금 그래서 듣고 있잖아요. 남은 3 어떡할 거냐고. 얘네 셋이 더해서 6 나와야 되는데. 그니까 콜라 1, 2, 3, 4, 5, 6, 7, 5, 6이 다 X를 고르면 Y랑 Z 남잖아요. 뭐 알바야. Y랑 Z는 0이지 그냥. 그럼 저기로 콜라 세 개도 그냥 남기면 되잖아요. 콜라 3개 남았어. 응.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인데 6은 안 되는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딴짓하고 저 핸드폰 충전하고 물 먹고. 아유 씨. 뭘 그럴 수도 있어 그게. 그리고 뭐 뽑은 순서가 중요해 안 해?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콜라 6개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각각의 1이라는 숫자들을 나누어 받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 1 들어간 거랑 여기 1 들어간 거랑 달라요? 그 1들이 뭐 순서가 있어요? X랑 Y랑 1, 1, 4 이렇게 받았다고 치자. 그럼 2, 1이랑 2, 1이랑 달라요? 안 다르잖아. 그게 바로 순서가 상관없다 이 얘기. X가 먼저 하나 받고 Y가 하나 받고 Z만 4번 받은 거라. X가 먼저 받고 Z 받고 Z 받고 Y 받고 Z 받고 Z 받고 이게 달라요?
안 다르다는 얘기. 어쨌든 Z는 4고 X는 1이고 Y는 1인 겁니다. 저거 두 개 같은 Z예요? 네. 근데 Y가 저게 만약에 Z 하나 Y가 교체되면은 그건 그럼 얘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죠. 다른 거지. 그래서 조합을 쓰게 되고 역시나 중복이 허용되고 있지 지금. Z를 뭐 4번씩 골라야 되잖아. 중복 허용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게 어째서 된다. 왜 중복 허용되고 조합 H가 중복 조합. 네. 양의 정수는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으면 006도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양의 정수여야 돼 그러면 006이 돼야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일단 XYZ에 일씩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숫자가 얼마 남았어? 3. 그래서 XYZ 세 놈 중에 하나를 세 번만 뽑아서 나눠주는 거지. 중간에 H. 똑같이 H가 들어가겠지. H 저것도 공식 외워야 돼요. 네? 맞아요, 무슨 그거. 공식? 그건 외워야지. 둘이 더해서 6 빼기 1 5C의 뒤에 거 3. 한번 더 얘는? 쓰시면 안 돼요? 8C의 6. 한 번 더 쓰시면 안 돼요? 뭐 책에 있잖아. 이게 책에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n 플러스 r 빼기 1CR을 CR은 뭐예요? 아, 여기 이제 방정식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이 마무리가 되고 이항 정리, 이항 계수 성질, 파스칼의 삼각형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지금부터 오늘 진도나를 더 A 스텝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가능하면은 다 풀고 가면 좋겠지. 근데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A 스텝 되게 느리게 푸는데 나중에 그러면 A 스텝은 숙제에서 제외시킬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최대한 빨리 풀고 있어요. 최대한 좀 빨리 풀어주세요.